네, 시장에서 반짝 뜨고 사라질 종목이 아닌 끝까지 갈 수 있는 종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갈테마 가라 김민진 차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시장 속에서 주목받고 있는 종목들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테마 오픈해 보도록 하죠.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주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관련된 종목들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이게 먼저 나왔네요. 확인해 볼까요? LG 에너지 솔루션 현황에 대해서 제가 가져가 봤는데 희망 공모가액 25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 공모 금액이 1조가 아니라 1경원이 넘었다고 하죠. 네. 세상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듯한 금액인 것 같은데 수요 예측일 1월 11일에서 10일 다들 알고 계실 거고 청약일이 18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상장일은 1월 마지막 주인 27일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관련주라 하면 3기, 나인테크 등등등 대다수 상한가 두 자릿수 급등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네. LG화학은 또 지주사 디스카운트 때문이다 하면서 오늘 장에서 낙폭이 꽤 큰 편입니다. 이 관련주들은 좀 어떤 전력을 세워야 될까요? 네, 우선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상장 수요 예측이 있었습니다. 수요 예측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공모주 청약의 금액과는 이제 조금 다르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관들이 이제 써내는 금액과 주수를 바탕으로 해서 공모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 자체도 매우 놀랍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이제 1등을 기록했었던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가 2,600조가 조금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LG에너지 솔루션은 1경이 4배가 가까운 금액이겠죠. 결국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공모가액은 30만 원 선으로 확정이 되는 듯한 이슈였고요. 결국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전반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만한 LG에너지 솔루션의 상장에 따른 기대 요인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LG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함과 함께 좋은 밸류에이션을 받는 주가 흐름을 보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배터리 관련주들의 전반적인 밸류에이션이 좀 높아질 수 있다는 측면, 이것이 센티멘트의 개선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고요.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을 만한 이슈는요, LG에너지 솔루션이 과연 공모자금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반대와 많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물적 분할을 해서 상장을 시킨 이유는 결국 여기서 모여지는 자금을 가지고 굉장한 투자를 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투자에 대한 소식은 LG에너지 솔루션 쪽에 장비라든지 아니면은 LG에너지 솔루션의 여러 가지 제품군들을 납품하는 기업들에게 관심도가 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포인트로 관련주들의 흐름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LG 에너지 솔루션에 납품하고 있는 기업들을 조금 유의해서 쳐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미 많이 오른 종목도 있고 조금 눈여겨보시는 종목이 있을까요? 사실 항상 이제 이럴 때는 대장주를 하셔라고 예.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나인테크를 말씀드리긴 좀 어렵죠.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릴 기업은 3기라는 기업을 좀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엔진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들어가는 전통적인 자동차 부품을 만들어내는 업체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회사의 친환경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은 2019년도에 한 자릿수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에 자회사를 포함한 동사 쪽에 여러 가지 친환경 제품군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지금 전기차 모터 하우징이라든지 엔드플레이트 같은 제품군들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엔드플레이트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모터 쪽 같은 경우는 LG 마그나 쪽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기대감들이 좀 유효하다고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엔드플레이트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메인 벤더 역할을 좀 할 정도로 공급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회사는 원래 이제 전통적인 부품을 만들던 업체다 보니까 현대차 그룹과의 굉장히 끈끈한 관계가 있는 엔진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기업인데요. 올해부터는 현대차 쪽에 모터 감속기, 이거는 이제 전기차 모델에 들어가는 제품인데요. 이 모터 감속기까지 좀 납품을 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친환경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을 높여나갈 수 있을 만한 기업이다라는 측면에서 관심 있게 좀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차트에 대한 흐름을 보시면은요, 최근에 어느 정도의 조정 흐름을 딛고 좀 반등의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주가가 장중 20% 넘는 주가의 상승 흐름을 좀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당장 단기적으로는 상승폭을 좀 둔화시키기도 하였지만은 주가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최근 우상향 부분 거기에 더해서 현대차그룹 쪽의 생산 이슈가 제거된다라고 한다면은 실적이 좋아질 수 있을 만한 대표적인 기업이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목표가는 전고점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7,000원 선, 손절가는 5,500원 선을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의 추천주 3기 받아봤습니다. 두 번째 테마를 다뤄야 하지만 이 질문은 꼭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요. 네. 일단 오늘 LG화학의 경우에는 하락을 하고 있고 앞으로 LG화학에 대한 방향성도 살짝 궁금하고요. 네. 반대로 그에 비해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요 며칠 평가를 받아가고 있는 SK이노베이션에 대한 평가도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LG화학 같은 경우 최근에 워낙 급등을 했기 때문에 예. 사실은 바닥권에서 거의 뭐 한 20-30% 이상 빠르게 올라왔죠. 뭐 화학 쪽에 대한 이슈라든지 배터리 양극재 공장에 대한 신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호재들이 좀 나타나면서 주가의 반등을 보였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겠는데요. 사실은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성장성이 높은 사업 분야가 분할돼서 신규로 상장되고 있기 때문에 LG화학에 대한 눈높이 자체는 조금 낮아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주가의 하락 자체가 관련 상장 이슈에 어느 정도 주가를 반영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현재 시점에서는 LG화학을 크게 겁낼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드려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요? SK이노베이션은 사실 정유 이슈와 배터리 이슈가 같이 그쵸. 맞물리면서 좀 올라왔죠. 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사실 물적 분할 상장 뭐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전반적인 부담 요소들이 뒤에 놓여져 있는 SK온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최근의 추세를 조금 더 이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아까 뭐 유가 얘기도 나눴지만은요. 네. 유가의 견고한 흐름을 살펴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좋은 대안처가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제유가도 80달러를 돌파하면서 꾸준히 주가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꾸준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두 번째 테마 열어보도록 할게요. 김민진 차장의 갈테마 오픈해보죠. 바이오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노바백스 승인 소식과 함께 ABL 바이오 기술 수출 소식 전체적인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는데요. 그랬었죠. 오늘 장에서 엄청난 악재가 한 가지 터졌죠. 매드팩토를 네. 비롯한 바이오주들이 힘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긴급 진단을 들어가 볼까요? 사실 매드팩토 같은 경우는 지금 회사가 얘기를 했죠. 이것은 면역 항암제 쪽에 대한 이슈지 병용 네. 투여하는 우리의 이슈는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좀 부담스러운 요인은 결국은 이제 이 벡터서팁 키트루다 병용 투여 쪽에서 용량을 줄여서 다시 임상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승인이 과연 날 수 있을 것이냐, 언제 날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이 좀 모멘텀이 될 것 같고요. 그러한 뉴스 소식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단기적으로는 이 기대감이 워낙 컸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약간의 부담감은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판단이 들고요. 사실 바이오 업종 전반에 매드팩토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면서 예. 관련주들의 주가 하락이 나타났지만은 어제 ABL 바이오에 대한 기술 수출 그리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결국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미충족 수요라든지 아니면은 면역 항암제 쪽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기업들, 이러한 기업들은 기술 수출 쪽에서의 뉴스 소식들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에서 관련주들의 흐름들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아쉽긴 하지만 이 중에서도 기회를 잡아볼 종목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다.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사실 오늘 제가 들고 나온 기업은 앱클론이라는 예. 기업입니다. 어제 이제 역시 항암제 관련된 이슈와 맞물려서 동사 같은 경우도 주가가 급등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아쉽게도 상승 부분의 절반 정도를 좀 반납하고 있는 아쉬운 주가 흐름입니다. 하지만은 동사의 기대 요인은요. 우리가 이제 카티라고 표현을 하는 면역 항암제 쪽으로서의 제약, 포트폴리오 그리고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동사가 이제 표적하는 카티는 이미 미국에서는 4개 정도의 약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부분 쪽에서 국내 쪽에 대한 임상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미충족 수요라는 표현을 드렸는데요. 기존 약이 가지고 있지만은 이 약이 치료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어느 정도의 부작용을 가지고 있거나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약 먼저 나온 약들 같은 경우는 가격 자체가 굉장히 고가라고 합니다. 거의 뭐 5억 이상 된다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결국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카티를 하고 있는 동사에 대한 수요 자체는 여전히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관심 있게 좀 지켜볼 만한 기업이 아닐까라는 판단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 차트의 흐름을 보시면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제 이제 거래대금 상승과 함께 단기적으로 좋은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항암제 이슈와 함께 전반적으로 좀 주가가 조정세를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워낙 오랫동안 우하향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올라갈 때는 주가의 상승 부분 자체가 크게 열려 있다라고 좀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 주가 수준에서 22,000원 선까지의 1차 목표가 수준 자체는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손절가 라인 자체는 어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한 주가 근처라고 할 수 있는 15,000원 선이 이탈한다라고 한다면은 손절에 대한 고민을 좀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이오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의 종목으로는 앱콜론 주셨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가격 라인도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갈대마 가라와 함께 이슈앤비 여기서 인사드릴 시간 됐네요. 오늘은 김민진 차장님과 함께 했고요. 여기서 함께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